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양보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된 덕쿵맨입니다. 27회부터 34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시리즈로 올릴 예정입니다. 단 30일에는 시험이 치러지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제은행식 출제는 대부분이 출제됐던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업하시는 도중에 속도를 조금 줄이시려거나 또는 빠르게 들으시려면 화면 아래 우측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면 재생 속도라는 게 나오실 겁니다. 이 재생 속도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배속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다가 잠시 중단하고 싶으시면 화면 아래 왼쪽에 이거 표시를 클릭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 방송을 건너뛰기 하시거나 또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신청하셔서 광고 없이 보시거나 구글에서 광고 없이 보는 법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따른 안내 방법을 따르게 되면 광고 없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그랬습니다.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7회 필기 문제입니다.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사별입니다. 부인 또는 남편을 상실했죠. 잃었죠. 그래서 그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정서적 반응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을 아시겠습니까? 소외감, 불안감, 상실감, 정체감, 자아존중감. 네, 그렇습니다. 답은 상실감입니다. 배우자를 상실했죠. 확인합니다. 상실감입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 또는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이걸 다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65세 이상은 65세 이상이면서 플러스 거동이 불편해야 합니다. 즉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합니다. 단순한 65세 이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이면서 거동 불편. 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은 아래에 보면 21개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크게 대별해 보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러한 주로 뇌나 사지마비와 관계되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주로 치매예요. 치매, 알츠하이머, 출혈, 주로 뇌출혈 이런 계통이죠. 그래서 뇌졸중 이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 중풍. 다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 장기 요양급여 대상이다? 네, 맞습니다. 70세면 65세 이상이죠? 그런데 결핵으로라는 질병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체 활동이 어렵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서 플러스 뭡니까? 거동 불편. 그렇기 때문에 장기급여 대상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대상이죠. 자, 이번에는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65세 미만이면서 뭐입니까?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결핵은 뭡니까?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기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혈관성 치매로, 이건 노인성 질병이죠.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요양급여 대상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5세 플러스 거동불편 또는 뭡니까? 65세 미만이라도 뭐가 있으면 됩니까? 예, 노인성 질병. 이게 있으면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65세 미만이죠? 그런데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은 아니죠.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당뇨가 아닙니다. 아니죠?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아니죠? 혈관성 치매입니다. 65세 미만이죠? 치매 있죠?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병이 나오면 다 장기요양급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이제 60세 여자, 결핵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65세 미만이죠. 만약에 이분이 65세 이상이고 신체활동이 제한된 자 그러면 거동불편자로 될 것 같지만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되겠죠. 확인 들어갑니다. 네,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가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것이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 보호사의 업무입니다. 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세면도움, 구강관리, 입 아니죠.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신체의 모든 유지기능 증진.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뭡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취사, 청소, 주변 동선 이런 것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뭡니까? 집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출 시 동행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서 지원 서비스에는 말벗, 격려, 생활상담, 의사소통, 엄밀히 말하면 의사소통 도움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는 장비 갖추고 제가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요양보호사의 업무입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 오면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업무,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거 외에도 기능 회복,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응급 서비스,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 처치 서비스 이러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전문 직종의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업무는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편의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구강관리, 생활상담, 기본동작훈련, 행동변화대처, 신체기능훈련. 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신체활동,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구강관리죠. 구강, 입 안에 헐었다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죠. 자, 답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구강관리인데요. 생활상담은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생활상담 말버닥이 이러한 것들이 생활상담. 그 다음에 기본동작훈련,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입니다. 신체기능훈련,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입니다. 행동변화대처,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다 뭡니까? 다른 전문 직종. 뭐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편지 대필. 의사소통 도움. 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답은 편지 대필입니다. 자, 의사소통 도움이라는 것은 본인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다른 누구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뭡니까? 요양보호사가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는 의사소통 도움은 편지대필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지대필 또는 책 읽어주기,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 이러한 것들은 의사소통 도움입니다. 그러나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은 서로 바로 그냥 의사소통하는 거죠. 어, 요양보호사하고 대상자가 서로 말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생활상담하고. 그런데 의사소통 도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대상자가 다른 사람하고 편지로 소통하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대필해서 도와주고 편지 붙여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는 것은 어떤 도움입니까? 이 요양보호 이 대상자가 누구하고 저자하고 책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읽어주거나 이러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의사소통 도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은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하고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잘하십니다.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지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뭘까요? 관찰자, 옹호자, 숙련된 수발자, 동기유발자, 정보전달자. 답이 눈에 들어왔죠? 네, 확인합니다. 동기유발자입니다. 지지했다, 칭찬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랬더니 실제로 그냥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동기가 유발되어서 칭찬 같은 거, 지지 이런 걸로 동기를 유발시켜줬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동기 유발자. 정답 확인합니다. 네, 동기 유발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여 칭찬하다든가 지지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이런 역할을 했더니 본인이 하게 되었다.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시설생활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옳은 것은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체 근육을 제어할 밀착 돌봄 서비스 제공. 이것 둘 다 지금 뭡니까? 개인에게 맞춰진 맞춤 서비스 같은 거죠. 이 정도 되려면 어떤 것일까 살펴봅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무엇일까요? 네, 정답 확인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거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의료처치 또는 복용 등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누가요? 스스로. 또 노인 스스로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누가 학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든지 밥을 안 먹기로 아주 곡기를 끊기로 작정한다든지 자기 학대,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거 이게 뭐죠? 네, 유기, 방임, 자기 방임,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답이 들어왔죠? 네, 자기 방임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자기 방임. 8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방문 요양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2.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3.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온다. 4.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5.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답은 눈에 들어왔죠?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입니다. 네, 1번입니다.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이것은 다른 설명은 필요 없겠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입니다. 9번입니다.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은, 자, 본인 부담금이 있죠. 네, 시설에 입소되면 20%, 그 자가는 15%. 그런데 이걸 면제해 달라. 뭐 다른 데서는 면제해 준다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대처 방법이 좋은 것이냐는 겁니다. 1.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보호사가 대신 납부한다. 2.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3.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4. 수수료를 받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5.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답이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네,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네,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1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 지방의 흡수력 감소, 2. 타액과 유액 분비 증가, 3. 대장의 활동성 증가, 4. 쓴맛과 신맛의 미각 둔화, 5.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정답부터 1번입니다. 노인이 되면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합니다. 자, 타액과 유액 분비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요. 그다음에 대장의 활동성이 감소하죠. 예, 쓴맛과 신맛의 미각은 어떻습니까? 쓴맛과 신맛은 살아납니다. 오히려 나이 드시면 쓴맛, 신맛을 더 잘 느낀단 말이죠. 둔화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증가가 아니라. 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 이것이 맞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타액과 유액 분비의 감소, 대장의 활동성 감소, 쓴맛과 신맛의 미각의 둔화 그랬는데 짠맛과 단맛은 둔해지고, 예, 짠맛, 단맛은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음식을 조리하면 짜도 짠 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맛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짜요. 노인들이 이 음식을 하면. 그런데 오히려 쓴맛, 신맛은 살아납니다. 잘 느끼게 돼요. 쓴맛 같은 거는. 그래서 둔화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광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그랬습니다. 자, 동맥경화로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떤 통증이 오느냐? 심장이 어느 쪽에 있죠? 가슴에 있죠. 예, 가슴 쪽으로 통증이 오겠죠? 복통, 요통, 흉통, 관절통, 신경통. 가슴 쪽으로 오는 통증이 뭡니까? 네, 가슴 흉자, 흉통이죠. 흉통입니다. 12번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는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는 심장의 수축력 저하. 그랬더니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난다. 이런 질환이 무엇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심부전, 기관지염, 고지혈증, 흡인성 폐렴, 과민성 대장염. 심장과 관련되는 거, 심자만 찾아봐도 나오겠죠. 심장과 관련되는 질병이 뭡니까? 네, 심부전입니다. 확인합니다. 심부전.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심부전입니다.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고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고 피로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성 노인입니다. 남성이 아니고요. 성호르몬의 증가, 2. 성적 욕구 감소, 3. 질 분비물의 저하, 4.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은
질 분비물의 저하입니다. 그러면 성 호르몬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는 거 알겠죠? 증가가 틀렸죠? 네, 성적 욕구 감소.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것인데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죠.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 감소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요실금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적 욕구는 어떻습니까? 여성 노인의 경우는 성적 욕구가 그대로 유지된답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알아두십시오. 이게 시험 문제 출제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성 노인은 성적 욕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발기부전형 증상들이 나서 뭐 좀 감소될 수도 있겠죠. 여성 노인은 유지된다. 그다음에 질 분비물은 저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광의 저장 능력은 감소하고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질 분비물의 저하, 여성 노인의 질 분비물의 저하, 이것이 생식기계의 변화입니다. 14번입니다.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1.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2.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3.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4.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5.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답은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는 성기능이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뇨제, 고혈압약, 관절염 치료, 당뇨병 이건 다 지금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어요. 이러한 것들은 성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 절제술, 이것은 뭐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걸 절제받아 가지고 수술 받았죠. 그러면 이것은 노인성 성기능 저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구별이 되시죠? 이러한 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 거. 여기는 뭡니까? 절제술만 받지 약 먹는 건 없죠? 네. 그래서 성기능 감소의 요인과 관계가 없는 거, 감소되지 않는 거,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기능 감소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폐렴구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매년 1회, 파상품 5년마다 1회, 대상포진 10년마다 1회, 결핵 10년마다 1회. 어떤 것이 답일까요? 일단 노인 대상자이니까 그리고 권장되는 예방접종입니다.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우선 볼 수 있는 건요. 인플루엔자, 이건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1회마다 맞죠? 이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옳은 것은 그렇게 골랐으니까 하나는 아시겠죠? 일단 확인하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뭡니까? 이거는 독감 예방접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년 1회 맞죠? 자, 폐렴균 65세 이상 한 번 맞으면 돼요. 영구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는요.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1회입니다. 이것은 외워두셔야 할 거예요.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1회 받는다. 대상포진은요. 영구입니다. 65세 이상 영구. 결핵은 노인 대상자에 권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아,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노인 권장 예방접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설명, 인플루엔자 매년 맞는다. 독감 예방접종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여름 폭염입니다. 1번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3.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 4.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5.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 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입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 자, 꽉 끼는 옷, 여름 폭염인데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땀 배출도 잘 안 되겠죠? 이건 아니죠. 야외 활동, 어지간하면 안 나가는 게 좋겠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적게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두통이 있을 때는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운동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변을 찔끔 소변을 전에 찔끔 봤단 말이에요. 이때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랬습니다. 1. 냄새가 많이 난다. 2. 피부 발적이 발생한다. 3.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 4.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5.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자, 실변을 했는데 바로 기저귀를 사용 안 하고 좀 더 지켜본다든가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확인합니다. 네.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기저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오줌이를 절였다든가 대변을 좀 절였을 때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저귀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18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 연구는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 빌릴 수 있는 복지 연구는 대여하려면 조금 가격이 나고 흑대기가 커야겠죠. 그렇게 보면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번 안전손잡이, 4번 수동일체어, 5번 욕창 예방방석. 자, 눈에 들어왔죠? 정답 확인합니다. 네, 수동휠체어입니다.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다음 중 장기 요양보험급여로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것 수동 휠체어고요. 자, 구입할 수 있는 것 지팡이, 간이병기, 안전손잡이,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방석 이런 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및 대여를 할 수 있는 것 욕창 예방 매트리스, 매트리스는 큰 거죠. 좀 값이 나가고 그다음에 경사로 이런 것은 구입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고요. 수동 휠체어는요 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목욕 의자는 1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 2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 3번 구멍이나 홈이 없는 의자, 4번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의 의자. 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목욕 의자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확인합니다. 네, 4번이죠. 미끄럽지 않은 의자. 이런 의자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 들어갑니다.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이러한 의자가 적절한 목욕 의자죠. 자, 팔걸이가 없는 의자. 불안하죠. 등받이가 낮아도 불안합니다. 구멍이나 홈이 없다. 그럼 물이 잘 빠지지 않겠죠.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가 적절한 의자입니다. 21번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1번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둔다. 2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놓는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4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5번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자, 어떻습니까?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예, 1, 3, 4, 5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놓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여기서 주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면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뭡니까?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놓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것은 다 맞는 것이죠.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는 거. 화재 예방 방법으로 꼭 해야겠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 거. 이것도 맞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지켜보고 있어야죠. 딴 데 갔다 오면 큰일 나겠죠.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 손 닿지 않는 거 보관한다. 이게 맞죠? 틀린 것은 난로 곁에서 세탁물 널어놓는 거. 이거는 주의하는 거. 주의하는 것을 틀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 돕기로 옳은 것은 당뇨병입니다. 1. 식사량을 늘린다. 2.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3. 설탕,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5. 찐감자, 수박을 자주 섭취한다. 자,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답 고르기는 어렵지는 않죠? 네, 2번입니다.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이게 당뇨병 식생활 돕기입니다. 자, 식생활 늘린다. 이거 적당하지 않죠? 설탕, 꿀 등 당분이 많이 있는 거 좋지 않죠? 지방이 많은 육류도 좋지 않습니다. 찐감자, 수박, 이 탄수화물도 몸 안에 들어가 전부 뭘로 변합니까? 당으로 변하죠? 예, 좋지 않습니다. 23번입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업무 대행입니다. 자, 1번입니다. 경제적 능력 상태를 확인한다. 2. 함께할 동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3.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 적절한 서비스 대상자인지 파악한다. 5. 가족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뭐 은행에 가서 뭘 좀 해달라든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뭐 좀 떼달라든가, 이러한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답이 들어왔습니까? 네, 답을 확인합니다. 3번입니다.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꼭 본인이 가야만 되는 자리라면 대행할 수 없겠죠. 또 대리인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하는 거, 대행하는 것 자체를 절차를 잘 모른다든가 이러면 또 대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행할 때는 먼저 해당 업무를 내가 대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봐야 된다. 이것이 답일 겁니다. 네,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파악한다입니다. 24번입니다.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입니다. 안전, 쾌적, 실내 환경. 1번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번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도록 한다. 답이 들어왔습니까? 네, 확인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이것이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습니다.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 이건 틀렸죠. 네, 난방을 하려면 전체 난방을 해야죠. 네, 저쪽은 덥고 이쪽은 춥고 그러면 감기 걸리기 딱 맞습니다.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대수분 보는 것을 다 보여드리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는 건 안 좋겠죠? 근데 커튼의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왜 이건 안 되냐면 이게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출입구의 문턱은 뭡니까? 실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에서 비껴간 거예요.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도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인데 이건 실외 환경이라는 거예요. 출입구가 실외에 있으니까요. 25번입니다.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랍니다.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이걸 물건의 위치라든가 방향을 설정해 줄 때는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우측, 좌측,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데 거기에서 오른쪽, 왼쪽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한다. 3번 대상자의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한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답이 눈에 들어왔죠? 네, 확인합니다. 네, 1번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다시 확인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이게 맞죠? 자,
시각장애인이 일정한 이제 문의 길이었다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예, 텔레비전은 뭡니까? 2시 방향이 있습니다. 무어는 6시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가지고 그 위치를 본인이 상상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여기, 저기 이런 건 다 안 돼요. 대상자의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시각장애인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한다. 이거 안 됩니다. 충분히 다 설명해 준 다음에 다시 이제 어떤 신체 접촉에서 만져보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겠죠. 26번입니다.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그랬습니다. 1.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3.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4.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알아는 들어요. 그런데 말로 표현이 어려워요. 즉 표현력에 문제가 있어요. 언어에 지금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언어 장애가 있다. 표현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표현해 줄 수 있을까? 표현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답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한다. 언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림판이나 문자판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네. 언어 장애는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이게 뭡니까? 진압력 장애죠. 진압력. 예. 오늘이 며칠인지, 그죠? 예. 저게 몇 시인지, 이런 것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 이게 진압력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도를 돕는다. 이건 노인성 난청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진압력 장애,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거. 이거 진압력 장애입니다. 근데 이 진압력 장애라는 말을 다 아시죠? 이 지시, 남쪽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잘 모른다든가 내가 있는 곳이 집인지 시설인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이것을 진압력 장애라고 해요. 자,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이 이미 나왔네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매번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킨다. 동서남북도 잘 모르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 매번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키면 인식될 수도 없게 서로 어렵겠죠.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매번마다 바뀐다든가 하면 안 그래도 잡득이나 모르는데 할 때마다 또 바뀌면 알아듣겠습니까? 사람, 시간, 장소를 바꾼다. 한 번 가르쳐줘도 몇 번을 가르쳐도 모르는데 그것마저 바꿔서 가르쳐주면 더 모르겠죠?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아닙니다. 자,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장애입니다. 그래서 치매라든가 낮은 지능, 의식장애 등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분들이 이러한 진압력 장애가 있을지라도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이름에 존칭을 붙여주고 높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해준다. 즉 존중해주고요. 꼭 존칭어를 쓰고. 그래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해준다. 입니다. 28번입니다.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요양, 방문 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했다. 그럴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원래 기록하는 서식지가 뭡니까?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여기다가 부득이한 사유도 같이 기록합니다. 답부터 찍겠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확인합니다.
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29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볍다. 그럴 때 적절한 업무 보고,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주간 보고, 사건 보고, 전산망 보고. 답은 눈에 들어왔죠? 네, 구두 보고입니다. 상황이 급하거나 언제 서면으로 보고하기에 시간이 없다. 또 사안이 가볍다. 구두 보고입니다. 30번입니다.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이 답이 보여버렸네요. 보죠. 먼저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 자체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이렇죠?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이게 복잡한 문제를 내주거나 질문하거나 하면 이제 아주 서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든가 새로운 물건을 활용해서 대화를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런 치매 대상자와는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준다. 그것이 맞습니다. 31번입니다.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응급 상황입니다. 그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겠느냐? 1.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2.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5.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을 즉시 버린다. 답은 눈에 들어왔죠? 어떤 것인가요? 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를 해줘야겠죠? 예. 나이가 많든 적든 우선 더 긴급한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응급 상황이니까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입니다. 32번입니다.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호흡이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먼저 가슴 압박을 하죠. 가슴 압박을 한 다음에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데 먼저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물었습니다. 1번 의식 회복을 위해서, 2번 통증 감소, 3번 합병증 예방, 4번 폐 산소 공급,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 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뭐 4번 아니면 5번이겠다 이렇게 감이 오셨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폐의 산소 공급이 되겠습니다. 폐소생술의 심은 뭡니까? 심장. 폐는 말 그대로 폐죠. 먼저 심장에 압박을 가해서 피를 돌게 해줘야 합니다. 정답 확인하고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폐산소 공급 이전에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해 줍니다.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먼저 뭡니까? 가슴을 압박해서 혈액을 순환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을 돕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폐에 산소 공급이 먼저가 아니고 가슴 압박을 해서 심장과 뇌로 먼저 혈액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인공호흡 등을 시하는 것입니다. 33번입니다. 머리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부 속에 구를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3. 빛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한다. 4.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5.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자, 머리니.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이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부 속에 구를 뚫어 피부병을 유발하는 것은 오음입니다. 오음. 머리니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죠? 빛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는다가 아니고요. 뜨거운 물에 5 내지 10분 담궈두면 죽습니다. 한 50, 5, 60도 되면 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씻는다, 담궈둔다 이게 맞습니다.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쓰면 안 되죠. 옮기게 되죠. 자,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린다 맞습니다.
55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에 5 내지 10분간이 경과하면 머리니는 죽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34번입니다.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대장암 환자입니다. 1.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하루에 6, 8잔의 생수를 마신다.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답이 여기 나와버렸네요.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이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곡물이 아니고 통곡물입니다. 정제된 건 뭐예요? 이 겉껍질 깎아버린 게 정제된 거죠. 그거 아니고 이게 아니고 통곡물, 생채소, 생과일 등을 섭취해라. 훈연식품, 이런 거 먹어 대장암 걸리죠. 훈연식품 뭡니까? 연기로 쏘였다, 태웠다 이런 게 훈연식품이죠. 이거 대장암 환자에게 안 좋습니다. 동물성 식품 안 좋죠? 뭘 먹어야 좋습니까? 식물성 식품을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음식 좋지 않습니다. 이건 대장암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의 생수를 마시는 거 이게 답입니다. 이게 식이요법으로 좋습니다. 3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2.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3.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자, 원칙 중 잘못된 거 4번이라고 정답이 나왔죠.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이건 수면방해입니다. 잠을 못 자겠죠. 수시로 확인하면 이건 좋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좋죠?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묶어놓는 거 이거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이따금씩 말을 걸어주어서 친근감을 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